안녕하세요. 구겨진 언론 보도와 가짜뉴스를 바로 펴서 전해드리는 에이스입니다. 광고나 마케팅뿐만 아니라 이 정치에서도 프레임이 가져다주는 효과는 매우 큽니다. 대선 후보 이재명을 따라다니는 프레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재명 후보를 좋게 보는 사람들은 일을 잘한다, 자수성가형 인간이다, 능력 있는 시장 혹은 도지사라는 인식의 틀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그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전과 사범, 대장동, 형수 욕설, 영화 아수라 등을 떠올릴 것입니다. 이런 인식들은 스스로 갖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외부에서 주입이 되거든요. 국힘당은 언론과 끊임없이 이재명 후보의 전과가 사범인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전과가 한 개도 아니고 네 개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을 하는 것이 말이 되냐라는 식으로 말이죠. 이런 식으로 먼저 프레임을 걸어버리면 이게 상당히 잘 먹혀 들어가거든요. 이재명과 관련된 뉴스의 댓글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개돼지님들이 앞뒤 다 덮어두고 비난을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전과 사범이 어떻게 대통령을 할 수가 있냐? 그래도 전과 사범은 좀 아니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런 말에 저는 두 가지 이유로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2007년 6월 국힘당의 전신이었던 한나라당 시절에 이명박과 박근혜가 당내 경선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박근혜는 이명박의 전과가 14범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전과 14범이 어떻게 대통령을 할 수 있느냐고 공격을 해요. 이명박은 박근혜 측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고요. 이명박 캠프와 한나라당은 전과가 뭐 대수냐, 이명박이 서울시장 때 일을 얼마나 잘했냐, 이명박은 일을 잘할 수 있는 경제 대통령이다 라는 식으로 홍보를 했었죠. 그리고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때만 해도 후보의 전과는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듯한 태도를 취했던 한나라당은 지금 와서는 이재명 후보의 전과 사범을 물고 늘어집니다. 홍준표도 전과 사범이 대통령이 된 역사는 유사일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전과 있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을 하냐고 날을 세우고 있죠. 이 사람들 태세 전환하고 말 바꾸는 거야 뭐 늘상 있는 일이라 별로 놀랍지도 않지만 전과 14범은 되고 전과 4범은 안 된다? 자신들은 자신들의 선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전혀 기억을 못 하나 봐요. 홍준표 씨,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한나라당 원내 대표셨잖아요. 전과 14범 대통령을 모셨던 당신이 이제 와서는 전과 4범이 대통령이 된 역사가 없다라고 하면 이건 뭔가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재명 후보가 전과 4범인 것은 팩트입니다. 근데 이 전과라는 것에 대해 비난을 하려면 이 전과들이 어떻게 하다가 생긴 것인지를 봐야겠죠. 개 돼지들이라면 아 몰랑 귀찮아 어쨌든 이재명은 전과 4범이야 빽 이러면서 댓글 달고 그렇게 논리를 주장하겠지만 뭐 논리도 아니죠 사실. 적어도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이재명이 전과 4범에 대해서 한번 시간순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비판을 하든 비난을 하든 이 영상을 보고 한번 여러분들이 이성을 가지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공용 물건 손상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003년 이재명 후보가 시민운동을 하던 시절이에요. 성남 보인시가지 지금의 수정구와 중원구인데 여기 인구가 그 당시에 약 55만 명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2003년 6월 그곳에 있던 종합병원 두 곳이 재정난으로 문을 닫게 됩니다. 주민들은 충격에 빠지죠. 인구가 55만 명이나 되는데 병원이 없으니까요. 그때 시민운동가 신분이던 이재명 변호사는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성남 시립병원 설립 추진위원회를 발족합니다. 그리고 시립병원 설립 조례안을 발의했어요. 이렇게 2003년 12월 13일 성남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나서서 성남 시립병원 설립을 위해 서명운동도 하고 주민 발의도 하는 그런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발의안은 전국 최초로 시민 발의한 성과였다라고 하죠. 약 1만 6천 명의 시민들이 참가해서 서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 시립병원 조례안을 제출했는데 당시 박근혜 정부였죠. 한나라당이 여당이었고요. 이 한나라당이 이 조례안을 47초 만에 날치기로 폐기를 해버립니다. 굉장히 황당하죠. 이재명 변호사는 굉장히 억울했었나 봐요. 우리가 세금을 왜 내냐. 주민들이 아파도 갈 병원이 없어서 공공병원 좀 짓게 해달라는데 그걸 폐기하면 어쩌냐 하면서 한나라당 시의원들에게 항의를 합니다. 뭐 본인의 표현으로는 목 놓아 울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한나라당 측에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고발을 당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이때 전과범이 된 것입니다. 당시 변호사였던 이재명 후보는 이때 결심을 하게 돼요. 정치에 출마하기로요.
정치에 참여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병원을 우리 손으로 만들자 하면서 성남시장에 출마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3년 성남시장으로 당선이 됩니다. 뜻을 품은 그대로 공공병원을 짓기 위한 작업을 해나갑니다. 이재명 시장은 2013년 성남시 의료원 건립공사 기공식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치료받고 건강하게 사는 것은 시민들의, 국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시장. 여러분 이거 굉장히 멋진 일 아닌가요? 성남 시민 55만 명을 위한 병원을 짓겠다고 1만 6천 명의 시민들이 서명을 한 그 정성 들인 계획 발의안을 47초 만에 제대로 검토도 안 하고 날치기로 폐기한 한나라당. 이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 걸까요? 자신들의 이권을 위한 것인지 정말 시민들을 위한 것인지 이거 묻지 않을 수가 없죠. 그게 그렇게 단칼에 자를 만큼 가치 없는 일이었을까요? 그리고 13년 만에 드디어 성남시에 병원이 생기게 됩니다. 2016년에 성남시 의료원이 진료를 시작하게 돼요. 이 성남시 의료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연역 메인 화면에 뭐라고 되어 있냐? 성남시 의료원은 우리나라 최초 시민 발의로 건립한 시립의료원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의 연역을 보면 병원이 시작된 2016년부터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민들의 자발적인 서명운동 있죠. 발의가 시작됐던 2003년 12월부터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얻은 이재명 후보의 전과가 이게 욕먹을 전과입니까? 아니면 시민들의 그 요구를 47초 만에 폐기시켜버린 그 한나라당은 얼마나 떳떳한 건가요? 이 정도면 이재명 후보의 전과는 오히려 칭찬받아야 마땅한 것 아닐까요? 이어서 두 번째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검사 사칭인데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과는 이재명 후보를 깎아낼 때 아주 많이 등장하는 단골 재료입니다. 윤석열은 검찰총장까지 지낸 인물인데 이재명은 검사 사칭했던 범죄자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이 들어오죠.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재명이 시민운동을 하고 성남 시민의 모임 변호사로 활동하던 때였습니다. 이때 이재명 변호사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공직자들의 비리를 파헤치고 알리는 일이었어요. 뒤에서 다룰 기회가 있겠지만 당시 성남시는 민주당, 한나라당 할 것 없이 온갖 비리가 난무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당시 성남시장은 민주당의 김병량이라는 인물이었는데 이 인물도 굉장히 뒤가 구린 인물이었죠. 상황 설명을 짧게만 드릴게요. 분당에 파크뷰라는 지상복합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성남시장인 김병량의 비리가 있었다라는 정황이 포착이 돼요. 상업용지에는 주상복합 건물을 짓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파크뷰 건물이 올라간 거거든요. 분당 상업지구에 파크뷰 건설을 위해서 성남시가 청탁을 받고 용도 변경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건물을 좀 더 넓게 지을 수 있도록 이 면적도 조절해주고요. 이걸 문제 삼고 반대 운동을 한 시민단체가 있었는데 그 단체의 대표로 활동했던 게 바로 이재명입니다. 그때 파크뷰 1829가구를 분양을 했는데 알고 보니 유력 인사들한테 특혜 분양을 했던 것도 포착이 되었어요. 이 과정에서 정계의 로비가 난무했고 비자금이 조성되고요. 관련자들이 줄줄이 구속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재명 변호사는 이 특혜 분양을 꼬리 자르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비리의 핵심은 단순히 특혜 분양이 아니라 용도 변경을 하고 면적을 변경해서 건물이 잘 올라갈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 게 핵심이고 몸통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특혜 분양도 물론 문제는 문제죠. 하지만 용도 변경을 해서 불법 허가를 내주는 그런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이상 이런 비리는 계속 터져나올 것이다 라고 이재명은 핵심을 간파했습니다. 이때가 2002년이었는데 때마침 KBS의 추적 60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당시 담당이었던 최 PD가 이재명 변호사를 찾아옵니다. 이 이야기는 2004년 12월 대법원 판결문에 자세히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파크뷰 비리에 대한 입장을 듣겠다고 인터뷰를 하는데 최 PD는 반대쪽의 입장도 들어야겠다며 김병량 성남시장과 통화를 시도합니다. 이때 최 PD가 김병량 시장의 비리점을 찾기 위해서 자신을 수원지검의 모 검사로 사칭을 해요. 그 통화를 할 때 이재명 후보도 옆에 있었고요. 김병량 시장과 추적 60분 최 PD가 통화한 녹취 파일을 나중에 이재명 후보가 공개를 합니다. 이재명 후보 또한 김병량 시장의 비리를 파헤치고 진실을 밝히려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굳이 왜 이것을 이재명이 공개를 했냐? 김병량 시장의 비리를 알려야 하는데 언론들이 기사를 내주질 않더래요. 그래서 이재명이 공론화하기 위해서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라고 하죠. 이 과정에서 추적 60분 최 PD는 검사 사칭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검사 사칭을 놔둔 방조죄로 기소가 됩니다. 또 김병량 시장은 이재명 후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요. 참 뻔뻔하기도 하죠.
정확한 팩트는 검사 사칭은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방송 PD였고 그 전화 통화를 한 곳이 이재명 후보의 사무실이었던 데다가 검사를 사칭하는데 옆에서 말리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검사 사칭 방조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병양 시장은 이 비리와 관련해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거 한 가지는 꼭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검찰들의 작태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당시 검찰은 비리의 온상, 부정부패의 몸통인 김병량은 수사하지 않고 놔둡니다. 언론들도 성남시장인 김병량에 대해서는 잘 보도하지 않았다고 해요. 정관유착 비리에 연루된 핵심 인사를 수사할 생각은 안 하고 비리를 밝혀내겠다고 발벗고 뛰어다니는 시민운동 변호사 이재명을 먼저 잡겠다고 난리를 친 겁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닌가요? 누가 봐도 김학의인데 검사들만 판사들만 못 알아보는 바로 그 동영상. 성접대 의혹이 있는 김학의는 놔두고 그 김학의를 출국 금지시켰다고 출국 금지 절차가 잘못됐다고 위법이라고 떠들던 인간들이 있었죠. 다분히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은 내버려두고 그 범죄자를 잡겠다는 사람들에게 절차가 어쩌고 위법이 어쩌고 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 나경원은 또 어떤가요? 나경원의 딸이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이 보도되었을 때 나경원과 그 딸을 수사하는 게 아니라 그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 기자를 수사하고 기소했죠. 나경원은 고소고발을 최소 13차례 이상 당했는데 고소고발 당한 나경원을 소환 조사하는 게 아니라 고소고발을 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조사하는 대단한 대한민국 검찰들. 이 검찰들의 한심한 작태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음주운전입니다. 2004년 이재명 후보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이로 인해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당시 상황을 이대엽 전 성남시장의 대출부정 사건 비리를 조사하던 중에 제보자의 전화를 받고 급하게 가다가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했는데 솔직히 이거는 실드 불가인 것 같아요. 아무리 급하고 급박한 일이 있었다라고 해도 음주운전은 잘못한 거죠. 이거 제가 봤을 땐 이재명 후보가 100% 잘못한 게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 자신도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100% 잘못한 거죠. 변명이 없이 잘못한 거라 죄송합니다. 라고 입장을 밝힌 적이 있어요. 이거는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0% 잘못한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번째인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이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많은 정치인들이 적발되는 위법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서 전과 사범이 대통령 된 일은 유사일이 없었다라고 저격한 홍준표 의원조차도 1998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당선이 무효화된 적이 있을 정도예요. 정치 생활을 하다 보면 공직선거법 위반을 범하는 게 그리 심각한 결격 사유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 이재명 후보의 경우 같은 경우는 아주 특이한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게 2010년 지방선거 때거든요. 지하철역에서 명함을 돌렸다라고 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당한 건데 그럼 뭐가 특이하냐? 당시 새누리당 후보들도 똑같이 지하철역에서 명함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후보들은 경고 조치로 끝났고 이재명 후보는 기소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지하철역에서 명함을 돌리는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죠. 법이 개정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행위가 과연 대통령 후보가 되면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위법 행위고 전과 행위인가요? 그러면 지금도 지하철역에서 선거운동할 때 명함 돌리지 못하게 해야죠. 그리고 왜 똑같은 행위를 했는데 새누리당은 경고로 끝나고 이재명 후보는 전과가 추가되어야 하나요?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의 4개의 전과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음주운전은 아무리 급한 사정이 있었다라고 해도 실드 불가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3개의 전과는 어떤가요? 이재명 후보가 성남 시민단체 변호사로 활동하던 당시 성남시는 비리의 온상이었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었죠. 민주당, 한나라당 할 것 없이 시장 자리에 앉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신의 권력과 지위로 이익을 챙기려고 들었고 특히 한나라당 이대엽 시장은 그야말로 영화 아수라의 황정민을 능가하는 최악의 시장이었습니다. 국힘당에서 이재명 후보를 향해 영화 아수라의 실제 인물이라고 프레임을 씌우는데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아주 기가 막혀요. 정말 놀고 자빠졌네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나라당 이대엽 전 성남시장이 훨씬 더 아수라의 실제 인물에 가까운 인물이었죠. 측근 공무원 인사비리, 횡령, 인사청탁, 부정대출, 뇌물수수 등등 정말 많이도 헤쳐먹었어요. 한나라당 사람들도 이대엽 성남시장이 그런 비리를 알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심지어 이대엽의 비리가 너무 많아서 당시 당대표였던 박근혜에게까지 그 불똥이 튀지 않을까 걱정을 했을 정도다라고 합니다.
이대엽 전 시장의 집이 압수수색되었을 때 공직자의 집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많은 사치품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예를 들어 한 병에 몇 천만 원 하는 양주들,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의 명품 가방들이 30개 이상이 나왔다고 하고 외화 돈뭉치도 나왔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한나라당 이대엽 전 시장의 측근들은 각종 비리로 다 구속되고 이대엽 전 시장 본인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제가 봤을 땐 이 사람이 영화 아수라의 실제 인물인 걸로 보여요. 이재명은 이 김병량, 이대엽 같은 전 성남시장과 맞서 싸운 인물이라는 것이 팩트죠. 그런데도 뻔뻔하게 이들은 이재명이 영화 아수라다 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걸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인가요. 이재명은 한나라당이 47초 만에 날치기로 폐기시켜버린 성남시 의원을 짓는 일을 시작으로 당시 부패로 가득했던 성남을 바꾸기 위해 기득권과 싸운 인물이었어요. 민주당이든 한나라당이든 부당한 일을 하면 이재명은 시민들의 편에 서서 그들과 싸웠습니다. 그렇다 보니 검찰, 한나라당, 언론들, 심지어 일부 민주당 사람들에게까지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되었던 거죠. 지금까지도 말입니다. 이재명 같은 인간만 없으면 우리가 더 헤쳐먹을 수 있는데 이재명 때문에 더 못 해먹으니까 얼마나 꼴 보기 싫었겠어요. 이재명만 없으면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아마도 이재명 후보가 가는 길마다 앞으로도 계속 적폐 세력들은 그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이 사라져야 자신들이 더러운 것이 들키지 않고 이재명이 사라져야 자신들이 더 많이 헤쳐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거예요. 윤석열같이 좀 모자르고 아는 게 없어야 이게 웬 떡이야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 마음대로 지들이 헤쳐먹고 또 뒷돈 챙기고 할 텐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걸 못하니까 얼마나 아쉽겠어요. 적어도 이재명 후보의 과거 이력은 그리고 그의 전과는 이재명이 시민들의 편에 서서 기득권과 싸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공약 이행평가 2년 연속 최고 등급, 경기도지사로 6개월 연속 직무수행 지지도 1위, 성남시장 당시 포브스코리아 글로벌 CEO 선정 등등 이재명 후보를 수식하는 많은 수상 내역이 있어요. 특히 이번에 3프로TV를 통해서 널리 알려졌듯이 이재명 후보의 실무 능력은 윤석열이 보여주는 무식함과 덜 떨어짐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재명 후보의 전과 사범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엔 어떤가요? 시민의 편에 서서 기득권과 싸우다가 생긴 상처를 입고 실무 능력이 이미 검증된 대통령 후보와 평생을 수사하는 입장에서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공정을 내세우지만 정작 자신의 처가의 의혹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해명도 이렇다 할 사과도 하지 않는 상처 없는 후보. 가만히 생각해보면 윤석열도 참 괜찮은 사람이긴 합니다. 자영업자들을 위한다고 말은 하면서 자영업자 토론회는 불참하는 샤이가이. 들어온 질문은 사뿐히 지려밟고 당대표에게 마이크를 토스해주는 정치계의 어시스턴트. 2030 세대들의 마음을 잡겠다고는 하지만 청년 간담회에는 나타나지 않고 스피커폰으로 참석한 진정한 비대면 방역 지침 준수자. 대학생들과의 미팅에서 1시간을 지각하고 가난하고 배운 것이 없으면 자유가 뭔지 모른다는 희대의 명언을 선사한 이 시대의 청년 멘토. 3프로TV에 출연하고 난 뒤에 3프로TV가 어떤 곳인지 모르고 출연했다라고 말하는 센스 있는 뇌생남. 공약이란 다 그런 것이라며 자신이 했던 공약들의 진정성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쿨가이. 전과 사범이라는 아픈 상처 입은 이재명 후보와 함께 이런 멋진 윤석열 후보가 반드시 대선 레이스의 끝까지 완주하기를 저 에이스도 응원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